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민감한 질문들 민감한 질문. 좀 여러 개 해보려고 해요. 그래. 알아. 압구정에서. 그게 걔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닐걸? 쥐필 거야 아마. 일반 의사인데 성형외과 간판을 달 수는 있거든.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프로포폴이라는 약인데 환자를 안정시키고 재우는 약이야. 수술할 때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 반복적으로 하면 잘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되면 환자들이 와서 그걸 놔달라고 한단 말이야. 어떤 시술이나 수술할 때 환자들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써야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원장님께도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도 환자 수술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럼 뭐. 성형 중독.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하나를 해. 눈을 했는데 되게 많이 이뻐졌어. 너무 좋은 소리 많이 하니까 코 수술도 했어. 더 이뻐졌다고 더 좋아해. 그러고 나서 윤곽 수술도 했어. 이런 정도는 성형 중독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거고, 눈 수술을 한 번 했어. 되게 많이 이뻐지고 좋아.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더 하는 거지. 눈 수술을 또 하고 그 후에 또 만족을 못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충동적인 거야. 충동성을 같이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예뻐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수준의 변화가 예견됐을 때 수술하는 걸 우리가 권하는 거지, 아주 미세한 거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권하지는 않거든. 그 미세한 거에 집착을 하면 그게 성형 중독이 되는 거지. 그런 분들 좀 많이 뵀었나요? 나는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이지는 않는 편이야. 상담을 할 때 너무 기대치가 높아버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줬는데도 환자분들 그걸 만족을 못하면 이제 의사도 불행하고 환자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의사가 예상하는 그 변화 예상치와 환자가 기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돼. 그게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버리면 이게 나중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연예인분들 수술 해보시나요? 연예인분들 몇 있고, 근데 주로 연습생들 좀 많이 했지. 이제 내가 하는 건 주로 윤곽 수술이잖아. 알려진 이후에 윤곽 수술 하는 거를 굉장히 모험이지. 그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대개는 데뷔하기 전에 이제 수술하러 많이들 오긴 하지. 데뷔하신 일이 있으시죠? 뭐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 그거는 환자의 개인정보고 또 의사 환자 간의 그런 또 윤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알겠지만 연예계 쪽에서 뜬다라는 게 그게 아주 어려운 것 같아.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스타일이 계속 바뀌잖아요. 현대사회라는 게. 그것도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